네, 이어서 전문가 두 분과 함께 중동 사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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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트럼프 대통령 또 유예를 했습니다. 발전소 초토화하겠다면서 5일간 유예를 했었는데 최후 통첩 시한을 하루 남겨놓고 이란 요청에 따라서 발전소 파괴를 10일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죠. 결론적으로 미 동부 시간으로 오는 4월 6일 저녁 8시가 이제 다음 시한이 된 건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란 측의 요청이 맞는 걸까요? 뭐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대화가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물론 이제 이란은 아직 협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미 그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미국의 15개 안을 받았고 자기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5개 안을 역제안을 하고 그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여러 가지 우리가 선물을 받고 있다, 그다음에 좋게 협상이 되고 있다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예. 또 그 24시간 그러니까 하루를 남겨놓고 또 10일 정도 유예를 더 한 것이니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협상이 진척되고 있다. 좀 긍정적인 일단 시그널로 보이긴 하는데 이란 정부가 15개 항으로 구성된 그 미국의 종전안에 대해서 공식 답변을 미국 측에 전달했고 미국 측의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 이제 10일 유예를 했다면 4월 6일이면 다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예. 48시간 5일 다시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급하죠. 매번 날짜를 이렇게 상한선을 놓는 전략이 때로는 유효하기도 한데 때로는 본인의 협상 전략이 노출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지금 내가 다급하다 이제 그런 양상인데 15개 항과 5개 항, 즉 미국은 15개를 요구를 했는데 도저히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항목들이죠. 무장 해제입니다. 핵과 미사일 여러 가지. 그런데 반대로 이제 이란은 이제 미국에게 역제안을 했습니다. 네. 5개 항. 그거는 이제 호르무즈 해협의 자연적이고 법적인 어떤 권리를 본인들이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도 이란의 어느 정도의 자체 방위력을 가지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를 하겠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전쟁의 끝은 호르무즈 해협을 누가 장악하느냐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단독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나토 아니면 한국, 일본 등 동맹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니까 공동으로 이제 관리하자는 얘기인데 그건 네. 이란을 배제하는 시나리오죠.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것이 결국은 이 전쟁에서 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중동의 이 호르무즈 해협 사태는 지리적인 특성을 미국이 조금 간과했다라는 측면입니다. 예. 제네럴 지오그라피라고 오늘 단어가 나왔는데 지리 장군. 지리적인 문제 때문에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 나폴레옹도 모스크바를 공격할 때 마지막에 결국은 추위 때문에 실패했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란을 공격하고 싶어도 저 호르무즈 해협이 이제 완전히 파국으로 가면 가뜩이나 이 불안한 유가, 증권, 외환, 무역 어떻게 보면 파국으로 갈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예. 미국 입장에서는 자꾸 시한을 내는데 타협점을 좀 찾아야 됩니다. 예. 미국의 15개 중에 제가 보기에 한 10개는 이란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거든요. 10개나요? 네. 그 무장 해제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전쟁이 그러면 합의한 다음에 우리를 누가 지켜줄 것이냐는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이란이 조금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협상을 해야지 4월 6일이 됐던 5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이 됐던 합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얘기죠. 네, 교수님께서 미국이 제안했다는 15개 중에서 10개 정도는 이란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일단 협상 시한은 조금 번 것 같습니다. 4월 6일까지. 네네. 그 안에 과연 대면 협상이 이루어질지 그리고 이 요구안들이 좀 조율이 될지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조율하는 과정에서 또 한 번 유예가 될 거라고 저는 또 한 봅니다. 번이요? 그런데 그 유예도 아마 단계가 있을 겁니다. 이번처럼 발전소 시설만 안 때리는 유예가 될지 아니면 조금 더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휴전을 하고 나서 협상이 될지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런 좀 약간 단계 좀 어떻게 보면 이란 쪽에 당근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요. 예. 그
그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면 이제 협상에 더 가까워졌다. 아니다. 조금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가겠구나.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아마 또 유예가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1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오늘 남 교수님도 너무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지금 서로 상충하는 것이 좀 크거든요. 그 괴리가 좀 큽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 15개 안이 1년 전에 미국이 제시했던 안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그리고 1차, 2차 그 1년 동안 3차례 제네바에서 협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과정에서 뭐 미국 측, 특히 위트코프나 쿠시너는 좀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는 하지만 영국이나 오만 쪽에서는 상당 부분 그 3차 회의를 통해서 많이 좁혀졌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그냥 미국은 또다시 그때 그 안을 1년 전의 안을 그냥 던진 거기 때문에 이 괴리가 엄청 커 보이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1년 동안 3차 협정을 통해서 많이 줄어졌었던 거는 사실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어느 정도 접점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 15개 안을 다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 특히 교수님께서도 말했지만 이건 국제법에서도 자위권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떤 군대를 다 갖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일본도 자위대라고 하는 군대를 정상 군대는 아니지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할 수 있는 제리코 미사일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데 이란은 이걸 갖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미국 입장도 그걸 다 15개 안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고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금 나와 있는 안을 보고 이건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 야망을 포기하지 않으면 최악의 악몽이 될 것이다라면서 이란 석유 통제권 장악을 계획하느냐는 질문에 선택지 중 하나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석유 통제권 장악은 뭘 말하는 걸까요? 일단 단어가 이제 미국의 중학교 교과서 한 3학년 수준. 어저께는 백악관 대변인이 무슨 지옥, 헬이라는 단어 써. 오늘 또 악몽이라는 단어를 써서 이거 전쟁을 실전에서 하는 지휘관들은 이런 용어 잘 안 쓰거든요. 이게 정치적인 압박 용어인데 상당히 상호 간의 심리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절대 본인이 합의 원하지 않는다고 하죠. 근데 합의를 갈구 하는 건 이란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악몽이 그럼 뭐냐? 뭐 악몽은 일단 하르그 섬, 이란 석유의 90%가 출발하는 터미널이 있는 정유시설이 있는 지역인데 그거를 그러면 왜 지금까지 공격을 안 하고 있느냐? 그 공격으로 인해서 나타날 전 세계적인 유가 불안 또 이 에너지 전쟁에 관해서 미국이 꼭 유리한 거냐? 사실은 매일 지금 심리전을 피고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 가까워졌다 하면 협상한다 이런 얘기 다 증권시장 개장 직전이나 증권시장 폐장 임박해서 합니다. 그만큼 이제 이 세계 경제 불안이 미국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악몽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저는 뭐 악몽이 그거는 현실화되기는 좀 어렵고 우리 백승훈 박사님 얘기한 대로 양측이 이제 15개와 5개를 접점을 찾아가야죠. 지금 뭐 악몽 중에 하나가 가스 화력 발전소 폭파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란도 마지막 또 여러 가지 비상 수단을 쓸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또 미사일로 주변 국가들을 또 공격함으로써 사태를 더 악화시키기 일보 직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발전소를 지금 때린다 안 때린다 4월 6일까지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아마 4월 한 달에 옥신각신 하다가 양측의 능력이 거의 소진이 돼야 되지 않냐. 미사일을 뭐 저희가 재고가 중요하다. 어느 정도 자신의 최소 보유량을 빼놓고 사용이 되면 그때 이제 양측이 좀 더 지금 이스라엘이 여전히 지금 뭐 물밑에서 서로 공격을 해대고 있거든요. 이스라엘의 어떤 무기 재고도 또 중요한 변수가 되기 때문에 4월 6일 얘기를 했지만 아마 4월 한 달은 저희가 방송에 자주 출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주 보게 될 것 같군요. 네, 두 분 말씀의 공통적인 부분이 일단 4월 6일에 딱 끝나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계속 유예를 하면서 4월 한 달간은 계속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미국 매체 악시오스의 보도에 따르면요. 최후의 일격으로 이란 핵심 경제자산과 군사 요충지를 미국에서 타격할 것이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대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군사적 옵션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공세를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협상력을 키우기 위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너네들을 끝장낼 수 있는 그런 자산과 그런 역량이 있다, 그런 작전 계획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이제 그게 지렛대로 작용을 하거든요. 예. 또 그리고 아마 그게 실패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게 되게 위험한 선택이긴 하지만 총공세를 해서 핵시설이나 어떤 그런 이란의 석유 생산 시설을 공격해서 그냥 이란은 자기네들이 끝까지 버틴다 해도 얼마 못 갈 것이다. 그리고 이 이란의 모든 능력은 다 형해화가 됐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선언하고 출구 전략을 쓰려고 그 두 가지를 다 보고 있는 건데 예. 그 후자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했을 때 이란도 이거는 정말 엔드 게임 끝장이 나는 거구나 했을 때 만약에 그 담수화 시설이라든지 걸프 주변국입니다. 예. 그 걸프 주변국의 그 석유 생산 시설을 때리면 이거는 석유 유가가 그냥 호르무즈에 막히는 그 동안 그 수요가 공급이 안 돼서 석유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석유 생산 자체가 생산량이 떨어져서 유가가 올라가는 거면 이건 다 1년, 2년, 3년 안에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 트럼프 대통령도 그 이란의 그런 시설들을 공격하는 거, 그리고 군사 시설을 공격하는 거, 핵 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정말 마지막 테이블에 뭐라 그럴까요? 수단으로 갖고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게 그 지옥이 열릴 거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란한테만 지옥이 열리는 게 아니라 국제 시장에 지옥이 열릴 겁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말은 그렇게 하고 분명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그 작전을 활용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협상 쪽에 더 무게축을 두고 지금 이렇게 유예를 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협상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지상전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죠. 지금 하르그 섬에 미국의 병력이 총 결집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란에서는 하르그 섬 해안선에 뭐 지뢰를 설치했다, 미사일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쑥쑥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미군이 하르그 섬 점령에 실제로 나설 경우 인명 피해도 상당히 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그 조 켄트 지난 국가정보국의 대테러 센터장이죠. 네. 사표냈죠. 이 전쟁 반대한다고.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상군을 보내는 건 인지를 보내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죠. 이란도 이런 뭐 첩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해안선에 뭐 미사일 기지뿐만 아니라 매복해서 지상군 상륙하는 것을 공격을 하겠죠. 네. 원래 상륙 작전은 상륙하는 사람들의 이 군사력이 방어하는 사람이 군사력이 3배 이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네. 피해가 안 발생하려면. 그런데 지금 뭐 이 해안선이 또 길어요. 인천 상륙작전처럼 상륙할 지점이 좁다면 이게 또 문제가 달라지는데 이 하르그 섬을 비롯해서 밑에 호르무즈 해협 출구까지 이게 뭐 1000km 이상이 되는 지역인데 여기에 어디를 상륙할지는 물론 비밀이겠지만 군사적인 피해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난 아마 여론이 워싱턴에서 나오기 시작하고요. 사망자가 100단위 이상 나오면 트럼프 대통령은 궁지로 몰릴 수 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전쟁을 하는 것도 뭐 11월 중간 선거에 본인이 이란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외교적 성과를 자랑하기 위해서 지금 전쟁을 시작했는데 이게 역설적으로 궁지에 몰립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 선거를 보면 자기가 전쟁을 끝내겠다고 공약 내건 사람들이 당선 확률이 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상군 파견은 병력 82 공수여단 해병대가 이동한 것은 주변의 미군 기지에 아마 포진해서 향후에 종전, 휴전 이후에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는 작전에 투입되는 어떤 시그널이 아니겠느냐. 이란이라는 또 땅이 굉장히 큽니다. 예. 이게 산악지대예요. 테헤란은 또 수도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를 가서 450km의 핵 고농축 우라늄을 탈취해 온다. 이거는 영화 007 작전에서나 가능한 얘기입니다. 네, 미국의 지상전의 그 감행 가능성은 좀 낮게 보신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말인 28일에 휴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지금 10일간 일단 또 유예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휴전 선언 가능성도 좀 늦춰질 수 있는 걸까요? 네, 늦춰진 걸로 보이죠. 예. 그 휴전이라고 하는 건 아까 전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한테 제시할 수 있는 당근책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유예를 했지만 그 전력 시설만 공격을 안 하지 다른 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둔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휴전이라는 카드를 꺼내면 전력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이제 공격을 안 한다라고 이렇게 딱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더 협상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 시그널이기 때문에 아마 좀 기다리다가 쓸 겁니다. 어느 정도 협상이 무르익었을 때. 근데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스라엘이 얘기했던 주말에 휴전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조금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측에서는 본격 협상에 나설 경우 미국의 협상 대상자를 암살하지는 않을까 의심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내용을 보면 미국 측에서 이란 고위급 2명을 암살 명단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했다라고 하더라고요. 2명은 누굴까요? 네, 일단은 협상에 나오는 국회의장 갈리파프하고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죠. 예. 아마 만난다면 파키스탄의 이슬라마바드에서 접촉이 이루어지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하도 암살 공격을 당하니까 여기 현장 가다가 아니면 또 현장 마치고 나오다가 또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겠죠. 그런데 이걸 이제 공개적으로 암살 명단에서 제외를 했다라고는 뭐 일종의 심리적인 압박일 수도 있고 또 향후에 협상이 안 되면 타겟이 된다. 이제 그런 또 미국의 이제 심리전이긴 한데 이란이 요구하는 5개 항목 1번이 암살 중단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지도자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건 뭐 자신들의 전략상 필요하지만 그것이 또 휴전으로 가는 첩경은 아니다라는 거죠. 신정체제이기 때문에 순교의 서사가 이루어지면서 또 다른 인물이 가고 뭐 이란의 젊은 층들을 자꾸 징집해서 군대로 끌어오는 또 하나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협상에 너무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스럽지는 않다고 봅니다. 네, 지금 이란이 들고 있는 핵심 협상 카드 중에 하나가 바로 호르무즈 통행권인데 수에즈 운하와 비슷한 방식으로 호르무즈 통행료를 받겠다. 뭐 30억 원 상당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건 이란 입장에서는 이게 유일한 협상력이니까 이걸 계속 이렇게까지 그 항행에 관한 것들을 올려놔야지 미국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자기네들이 반대급부로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이게 국제해협이고 그다음에 자유통항, 그다음에 통과통항이라는 것을 이렇게 지켜줘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그 국제해협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영해가 조금 걸쳐 있다 하더라도 이 통과하는 선박을 자유스럽게 그냥 통과하게 내버려둬야 되는데 이거를 이란은 무사통항으로 조금 바꾸고 싶어 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의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안보 위협이 없는 것들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통제를 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 더 나가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돈을 통행료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이제 이란이 그 자유통항 관련해서 인준을 하지 않은 국가이긴 하지만 국제법에서 이건 위반이기 때문에 이란 당국도 저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고스란히 받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이걸 올려놔야지 향후 배상금이나 이런 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걸 포기했으니 우린 이 정도 이상은 줘야지 뭔가를 한다 이런 어떤 협상의 카드로서 지렛대로서 갖고 있으려고 이렇게 올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행료를 높이고 받는 순간 이란은 세계 모든 국가들에게 적이 되는 것이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그 관세를 올리는 거 자기 마음대로 관세를 올리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패권국이나 가능한 거지 이란이라고 하는 또 자기의 석유를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통행료를 이렇게 걷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들이 그 이란 석유가 아닌 다른 이게 지금은 석유를 수입할 수는 없지만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도 다 겹쳐 있는 거라서 이란도 이것이 실제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자기네들이 향후 협상력을 높이고 자기네들이 그거를 포기하는 대가로 얻을 수 있는 반대급부를 많이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하나의 외교적 수사 그리고 지금 협상 과정에서 나오는 삿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양쪽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최고 수준의 것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고지고대로 볼 필요는 없다. 앞으로 좀 차츰차츰 조율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이 호르무즈 봉쇄를 실전 지휘했던 이슬람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을 또 제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전쟁 상황에서 어떤 하나의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글쎄요, 뭐 변수보다는 그냥 하나의 암살 제거를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이 시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이런 걸 통해서 심리적인 이제 어떤 강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란이 5개 항의 일본의 암살 중단이거든요. 뭐 이런 것으로 전쟁이 휴전으로 이르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암살이 계속되면 이란 입장에서는 다른 카드로 홍해에 있고 있는 아델만부 해협을 차단하는 그런 또 지금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이 물리적으로 이 홍해 입구인 아델만 해협을 통제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게 심리적으로 그러면 호르무즈가 막히면 이거 홍해가 막히면 스웨즈 운하가 막히는데 이게 원유 통과량의 12%를 차지하는데 이거 더 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물론 이스라엘은 과거 이제 유대인 탄압 그런 공포 때문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이제 강경한 입장을 하는 건 좋은데 해군 사령관 하나가 제거됐다고 그래서 내일 모레 이란이 손을 들고 일종의 항복에 비슷한 휴전협정에 이르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두 분 모두의 좀 마지막 전망을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또다시 10일 유예라는 하나의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무엇에 가장 집중을 해야 하는지 어느 부분을 가장 좀 관심을 갖고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이제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에게 미국이 요청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요청을 하는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전략적으로 좀 이제 다가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지금은 되게 안정적으로 잘 운영했다는 거, 외교부에 높은 그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는 뭐 요번에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먼저 이니셔티브를 가져서 이 협상에서 어떤 중재자 역할을 하거나, 왜냐하면 특히 우리나라는 북한 문제도 같이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카드를 같이 이용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중재국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잘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지만 조금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이런 경우가 또 중동에서 벌어진다면 우리가 지도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들은 뭔지를 조금 정리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남 교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네, 어제 이란 쿠제치 대사가 이제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아마 이란 외무성이 지시를 했겠죠. 네, 한국에 관해서 이중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비적대 국가이긴 맞다. 그렇지만 미국과 협력해서 사업하는 그런 유조선 통과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란하고 소통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좀 더 절실해졌고요. 26척의 유조선을 빠져나오는 협상을 물밑에서 좀 진행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국내적으로는 기름값 아까 2,000원 뉴스가 나왔는데 이거 상당 부분 지속되기 때문에 국민들의 에너지 절약, 저도 이제 지하철만 타고 다니는데 좀 더 차를 좀 운행을 절제하고 에너지 소비에 국민들이 좀 참여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 백승훈 한국외대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